대표이사님,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한도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꾸며 물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였죠.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자택 서재에서 그는 편안한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 한민우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병원장으로 영입할 분이자 제 아내가 될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오호, 드디어 장가를 가는 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군. 미국 하버드 의대 출신의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수련받은 실력자입니다. 이름은 오윤아, 35살이죠. 도윤은 영상통화로 오윤아를 만났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세련된 안경을 쓴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윤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겉보기에 오윤아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화면 속 그녀의 눈빛에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50년 가까이 의료계에서 살아남은 그의 직감이 울렸죠. 통화가 끝난 후 도윤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이란 건 능력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야. 다음 날 도윤은 절친한 친구이자 이사회 멤버인 정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야, 내가 청소 용역 직원으로 들어가 볼 생각인데 새벽 5시 은혜 메디컬 센터 직원 출입구. 평범한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출입증을 목에 걸고 들어섰습니다. 백발과 약간 구부정한 허리, 소박한 안경까지 평범한 노인 청소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모습 뒤에는 의료재단의 설립자 한도윤이 숨어 있었어요. 아저씨, 새로 오신 분이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VIP 병동 청소 맡게 됐습니다. 한병기라고 합니다. 첫날부터 도윤은 완벽한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화장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닦으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까지 수십 년간 고급 양복만 입던 그의 손에 고무장갑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꿋꿋이 일했습니다. 여기는 VIP 병동이라 더 깨끗해야 합니다. 청소팀장 최 씨가 설명했어요. 특히 이번 주부터는 새 병원장이 온다고 하니 더 신경 써야 해요.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병동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갑자기 우아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고개를 들어보니 오윤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새로 오신 분이네요. 오윤아가 밝게 인사했어요. 네, 며칠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다 드릴게요. 잠시 후 오윤아는 정말로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저씨. 따뜻한 아메리카노예요.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그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사람을 보아온 그의 눈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한 친절함, 계산된 듯한 미소. 은혜 메디컬 센터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 병원장 오윤아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원 곳곳에 활기가 돌았어요. 윤아 원장님 오시면 병원격이 한층 올라갈 거래. 미국에서 엄청난 실력자라고. 간호사들의 수다를 흘려들으며 도윤은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청소부 한병기로 지낸 지 2주일째. 이제 그는 병원 구석구석을 누비는 익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병원 로비에서 오윤아가 중년의 기업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분들이 다 병원 후원자래. 오윤아 선생님이 1시간 만에 1억 원 넘는 후원금을 약속받았대. 취임식 전날
도윤은 메모장에 2주일간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유나 환자 응대 친절, 의사들 신망 두터움, 후원 유치 능력 탁월. 내 직감이 틀렸나?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던 그때 도윤의 귀에 VIP 병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노인 환자 또 오줌 지렸네. 환자도 아니고 짐이지, 짐. 도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오유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오유나가 노인 환자 침대 옆에서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빨리 전원시켜야 해요. 우리 병원 이미지에 안 맞아.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드디어 보이는구나. 내 진짜 모습이. 그날 이후 도윤은 오유나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청소 일정은 의도적으로 오유나가 자주 가는 곳으로 조정되었죠. 화창한 오전, 도윤은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서 오유나와 젊은 간호사의 대화를 들었어요. 김 간호사, 이게 뭐예요? 주사 기록 이렇게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제 응급 상황이 많아서. 핑계는 그만두세요. 당신같이 무능한 간호사는 처음 봤어요. 이딴 식으로 일하려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네요. 같은 날 오후 도윤은 중환자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오유나와 환자 보호자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특실로 옮기시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일정을 앞당기려면 별도 상담이 필요해요. 얼마면 될까요? 500만 원 정도면 최우선 순위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고.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켰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도윤은 VIP 휴게실에서 오유나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민우 오빠. 다음 주 취임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아버님? 그냥 형식적으로만 초대하면 돼. 좀 시간 지나면 요양원 모셔도 될 것 같아. 우리끼리 병원 운영하는 게 편하잖아.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여자는 위험해. 내 아들과 병원이 위험하다고. 그날부터 도윤은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보안실에 오래된 친구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VIP 병동과 수술실 근처 CCTV 영상 좀 백업해 둘 수 있을까? 그렇게 도윤은 하나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오유나가 노인 환자에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장면, 간호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장면, 환자 보호자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정황까지 모든 것이 그의 작은 USB에 차곡차곡 저장되었습니다. 은혜 메디컬 센터 창립 30주년 기념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침 오유나의 병원장 취임식과 함께 진행되는 대형 행사였죠. 도윤은 행사장 구석에서 바닥을 닦으며 모든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의 청소도구 가방 속에는 지난 3주간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정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내빈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우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 은혜 메디컬 센터 창립 30주년이자 새로운 병원장을 모시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저희 병원을 설립하신 저의 아버지 한도윤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도윤은 덤덤하게 청소를 계속했어요. 아무도 그가 바로 언급된 설립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오유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은혜 메디컬 센터의 새로운 병원장으로서 인류애와 전문성을 갖춘 병원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청소부 복장의 노인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도윤은 의연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도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저는 한병기, 아니 한도윤입니다. 순간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충격에 얼굴이 하얘졌고 오윤아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 아버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나다. 3주 동안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우리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청소도구함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어요. 이 안에는 지난 3주간 제가 목격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윤아는 창백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어요. 이게 무슨...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장면, 오윤아가 노인 환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노인 환자 또 오줌 지렸네. 환자도 아니고 짐이지, 짐. 다음으로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환자 보호자와 뒷거래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민우와 통화하는 내용이 재생되었어요. 그분 나이면 병원 경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좀 시간 지나면 요양원 모셔도 될 것 같아. 강당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고 이 사진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죠. 민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윤아 씨는 병원장 후보직에서 박탈됩니다. 또한 이 영상은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출되어 면허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청소부였던 회장님이 병원장 후보의 실체를 폭로. 강당을 나서며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해. 병원 밖으로 나온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아버님, 민우가 뒤에서 그를 불렀어요. 민우야, 왜 이런 방식으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도윤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했기 때문이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했던 일이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을 용기를 갖는 거지.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은. 도윤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구나. 이틀 후 신문 헤드라인은 전직 간호사 출신 신임 병원장 취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해온 이미경 수간호사가 은혜 메디컬 센터의 새 병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도윤은 신문을 내려놓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미경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의 신뢰를 얻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조용히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엔 청소부가 아닌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는 발걸음을 옮겨 청소도구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3주간 그가 머물렀던 작은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많은 걸 배웠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최 씨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외쳤어요. 아, 최 팀장. 오랜만이군. 이럴 수가.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저희와 함께 청소하셨던 분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경험이었어. 너희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 병원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지. 잠시 후 도윤은 병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 팀원들과 간호조무사들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직원들은 그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회장님, 청소부 일이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 환자들이 보는 병원의 모습, 직원들의 진짜 마음까지.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새 병원장 이미경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경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료 체계 개선, 직원 복지 향상, 무엇보다 환자의 인간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었죠. 사람을 판단하려면 명함이 아니라 말투를 보세요. 도윤이 조언했어요.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일주일 후 은혜 메디컬 센터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유나 사건의 파장은 여전했지만 병원은 이미경의 리더십 아래 차분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소아과 병동의 도윤이 청소도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이제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 이 소아과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청소하며 도윤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병원 청소하시는 거예요? 한 어린 환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 할아버지는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저도 나중에 의사 선생님 될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청소 안 해요?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의사도 청소를 해야 해. 환자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주는 마음의 청소 말이야. 옆 침대의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 청소부 할아버지 마치 천사 같아요. 오후 도윤은 청소도구실에서 민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오유나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병원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아버님이 알려주신 교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한다는 것. 이날 이후 은혜 메디컬 센터에는 특별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모든 신입 의료진은 일주일간 병원 청소와 보조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 병원만의 특별한 인턴십입니다. 이미경 병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가운 입기 전에 청소도구를 먼저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도윤은 이제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환자 안내원으로 봉사하며 병원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어느 날 소아과 병동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던 도윤은 병원 로비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손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 있다. 그의 속삭임은 병원의 따뜻한 공기 속에 스며들었어요. 도윤이 돌아서는 순간 한 어린 환자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오늘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단다. 그렇게 청소부 할아버지와 아이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은혜 메디컬 센터가 지향하는 진정한 의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직함과 명예를 넘어 진심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눈빛 말이죠.